차기호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5장을 다 마쳤죠. 그리고 6장은 건너뛴다고 했습니다. 파인만이 건너뛰라고 했죠. 그래서 7장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Chapter 7, The Dependence of Amplitude on Time. 진폭이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7장의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 맨 첫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The behavior of probability amplitude in time. probability amplitude. 앞에서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probability amplitude죠. probability amplitude가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We want now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behavior of probability amplitude in time. 이제 시간에 따른 확률 진폭의 행동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띄죠. Talk a little bit about. We say a little bit because the actual behavior in time necessarily involves the behavior in space as well.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방금 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시간에 따른 실제 행동은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알아보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무엇도 같이 알아야 하냐면 반드시 공간에서의 행동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behavior in space as well. 공간에서 운동도 같이 이제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Thus, we get immediately into the most complicated possible situation if we are to do it correctly and in detail. 그래서 뭐든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려고 시도하기만 하면 즉시 가능한 가장 복잡한 상황을 다뤄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are always in the difficulty. We are always in the difficulty that we can either treat something in a logically rigorous but quite abstract way.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논리적으로 엄격하지만 그만큼 실제 상황을 실제 어떻게 일어난지를 잘 알 수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다룰지, 아니면 or we can do something which is not at all rigorous but which gives us some idea of a real situation, postponing until later a more careful treatment.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세심한 논의는 나중으로 미루고 조금도 엄격하지 않지만, 엄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리거러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리거러스하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딱 맞게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다룰지 중 선택하는 어려움을 항상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데, 그러면 추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강의 시츄에이션만 설명하게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With regard to energy dependence, we are going to take the second course. 그래서 에너지 디펜던스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떻게 확률 진폭이 에너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디펜던스가 바로 그 얘기죠. 두 번째 방침을 따를 예정이다. 지금 여기서 그 진폭이 시간에 의존하는 것을 본다고 해놓고 갑자기 에너지 디펜던스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시간하고 에너지 디펜던스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첫 부분을 봤어도 그렇지만 우리 파인만이 원래 우리 앞에서도 또 봤어도 그렇지만 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한테 그 리얼 시츄에이션을 알게 해준다고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5장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한번 했냐면 우리가 그냥 양자역학 시간에, 한국에서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는 걸 먼저 한번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만이 설명하는 것을 이제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도 나는 지금 그 파인만을 로지컬리 리거러스하게 하면 그러면 아주 추상적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이 로지컬리 리거러스한 거를 여러분한테 약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만의 이야기를 그 리거러스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지컬리 리거러스 사이언스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운동방정식입니다. 이게 운동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물리학에서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면 그 운동방정식이 지배하는 시스템의 기본방정식을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거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역학의 운동방정식은 우리가 잘 아는 F는 ma인데 이것이 우리 주위 세계, 거시세계라고 하죠. 거시세계 전부 다 어떤 현상이든지 이걸 가지고 설명하죠. 이게 바로 리거러스한 방법입니다. 이걸 적용해서 이제 대상한테 적용해서 풀어서 요 답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운동방정식 에 해당하는 것이 양자역학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지금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나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전부 다 3차원 공간의 식으로 써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씩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1차원 운동만 하고 양자역학도 1차원에서만 이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뉴턴 역학에서는 F는 ma 가지고 이제 풀고 양자역학에서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데 문제마다 다른 건 바로 뭐냐면 그 대상, 지금 내가 기술하려고 하는 대상이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이 힘이 문제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이 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이 문제마다 요것만 달라지면 그러면 이 식을 풀어가지고 이 풀이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양자역학에서 probability amplitude를 쭉 얘기했죠. 그리고 probability amplitude는 그 amplitude 진폭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것의 제곱이 그 이벤트가 일어날 사건에 일어날 확률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양자역학에서 이 기본 방정식에서 푸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푸사이라고 쓴 요 놈인데 요게 이제 요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진폭을 구하면 지금 7장에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인 파동함수 중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거 이거를 바로 이제 7장에서 파인만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간단한 1차원의 경우에 양자역학에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이제 어떻게 푸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볼 텐데 이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슈레딩거 방정식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시간에 의존하는 놈이 있고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놈, 시간에 독립인 놈이 있습니다. 시간에 독립인 건 뭐냐면 t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t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시간에 독립인 것이 튀어나오는지 여기서부터 튀어나오는데 요걸 푸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올챙이같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편미분 표시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다른 독립변수는 상수로 취급하고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 이게 바로 편미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미분이 들어가는 것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편미분 방정식은 그냥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풀어서 여기서처럼 지금 여기는 독립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 방정식에서 미분이 이렇게 그 도함수가 이렇게 분모로 분수로 되어 있을 때 분모에 나오는 게 바로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t와 위치 x 이렇게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떠냐? 독립변수 하나만 갖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변수 분리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물리 공부를 좀 하다가 그걸 이미 배운 사람들도 있겠고 이제 뭐 그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어느 정도 배웠으면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그럼 반드시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푼다고 하는 걸 아는데 변수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위치 x하고 시간 t 사이에 변수 분리가 되죠. 이럴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독립변수가 하나 구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독립변수가 t는 여기만 있고 여기는 x만 있는데 여기는 이 파동함수를 제한 나머지는 t가 없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x가 없죠. 이러면 이게 바로 변수 분리할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문제마다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 포텐셜 에너지에 만약에 t가 있다면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t가 없으니까 자 여기는 x는 x만 있는 놈, t는 t만 있는 놈, 자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즉, 포텐셜 에너지에 시간이 의존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양자역학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에 T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볼 것 같으면, 이건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구나 하는 걸 알고,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면, 이때 이런 편미분 방정식에서 독립 변수가 두 개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정속 변수, 파동 함수가 그 독립 변수의 모두의 함수인데, 그걸 어떻게 놓냐면, 자, 독립 변수가 두 개일 때 x만의 독립 변수의 함수, t만의 독립 변수의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바로 변수 분리했다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변수 분리했다고 이렇게 놓고서, 그래서 푸사이 xt를 푸사이 x와 ft의 곱으로 이렇게 놓고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있는 푸사이에다가 요걸 이제 원식에다 대입합니다. 원식에 대입하면 이런 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푸사이는 푸사이 f인데, 여기 이제 푸사이 f가 들어있는데, 요건 x만 미분한 것이니까 t의 함수는 f는 저 앞으로 갔어요. 여기는 t만 미분한 것이니까 여기에 푸사이 있던 푸사이가 이렇게 앞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구해놓은 것을 양변을 라지 푸사이로 나눕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푸사이 f로 나눈다고 하는 뜻이죠. 푸사이 f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요 푸사이 f로 좌변을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dx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에 있는 푸사이는 나눠지지 못하는데, 요 f는 분자 분모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푸사이가 요 분모가 있고, 여기서는 f가 푸사이가 없어지고 f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전부 다 x에만 의존하고, 그렇죠? 여기는 전부 다 t에만 의존하는 게 됐죠? 근데 x하고 t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립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면 x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 t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 이 식이 성립해야지 됩니다. 근데 x와 t는 서로 관계없이 아무 값이나 대입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변은 x만의 함수인데 아무 x값이나 대입하고, 우변은 t만의 함수인데 아무 t값이나 대입해도 그게 같으려면 어때요? 요 놈이 이 전체가 상수여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변을 여기에 상수, 요건 특별히 요게 이제 에너지라고 놓으면 좋아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E라고 하는 그 변수로 이용해가지고 요건 상수입니다. 상수라고 이렇게 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식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좌변도 상수 2하고 같고 우변도 상수 2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 두 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요 푸사이를 여기다 곱합니다. 또 여기는 F를 이렇게 곱하면 그 두 개의 식이 바로 이런 식 하나하고 이런 식 하나,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편미분 표시가 없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요건 독립변수가 x만의 미분 방정식이 됐고, 요건 독립변수가 t만의 미분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양자역학 배울 때 슈레딩거 방정식 풀 때 이제 요거만 풀면 됩니다. 자, 이것만 풀면 되는 이유를 나중에 곧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씩 풀어야 될 텐데, 먼저 이 공간 방정식과 시간 방정식 중에서 시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어떻습니까? 물체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문제나 시간에 의존하는 항은 똑같은 방정식을 만족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한 파동함수 f는 똑같은 방정식의 풀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나 똑같은 풀이겠죠? 그리고 이건 어떠냐?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건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게 ft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 저 e는 상수니까 바로 풀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푸냐면 적분으로 풉니다. 양변에 dt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양변을 바로 적분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건 f의 함수니까 적분할 수가 있고, 요건 t의 함수니까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좌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로그가 나오죠. 그래서 ln f0하고 f를 이렇게 대입하면 ln f0분의 ft 이렇게 해서 이놈이 우변 이거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풀이가 딱 어떻게 됩니까? 요거 ft는 f0 exponential 마이너스 h바분의 iet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나 시간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만 하면 시간
시간 부분은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 독립 미분 슈레딩거 방정식만 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 배울 때 노상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E가 바로 에너지 고유값인데 에너지 고유값이 E인 상태의 시간 부분은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간 방정식을 풀어야 될 텐데 공간 방정식은 문제마다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져야지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시간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떤 미분을 한 것에 푸사이를 곱했더니 여기에 상수가 나오고 또 그 푸사이가 또 나오는 거 이런 거를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고유값 방정식은 어디서부터 나왔었습니까? 아까 처음에 여기서부터 나왔었죠.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변수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이 x만의 함수고 요거는 t만의 함수여서 그걸 상수 2라고 놨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2하고 여기서 있는 2하고 이게 같은데 이때 이제 여기서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시간의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 요거 풀 때는 이제 어떠냐면 이 풀이가 이제 이 풀이를 만족하는 이제 요게 전자에 대한 것이라면 전자가 어떤 유한한 영역에 있어야지 된다. 어디서나 다 똑같이 있지 않고 유한한 영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냐면 이 에너지가 특별한 값을 가질 때만 이걸 만족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유값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고유값, 에너지 고유값을 가질 때만 이 식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 고유값을 E1, E2, E3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유값일 때 여기가 E1일 때의 풀이를 푸사이1, E2일 때의 풀이를 푸사이2 하면 그게 바로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 함수만 존재해 가지고 무엇이 성립하냐면 여기다가 고유값이 E1일 때는 고유값이 EN일 때는 푸사이 N인 고유값까지, 고유 함수 가지고 이 식이 만족하고 이때 이제 N은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1, 2, 3, 4 이런 값을 집어넣어주면 자, 이게 만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이 고유 함수 푸사이 N은 또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우리가 5장을 할 때 뭘 배웠었냐면, 기저의 오스오노멀 프로퍼티 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배웠었죠. 5장에서는 우리가 기저, 스핀 원인 입자에 대해서는 기저가 3개 있었어요. 베이스 스테이시. 그 베이스 스테이시를 배웠는데 바로 이렇게 시간의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 인 푸사이엔 이 고유 함수가 바로 무엇으로 이용이 되냐면 기저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방정식, 시간의 독립인 공간 방정식의 고유 함수, 고유값을 볼 것 같으면 이 고유 함수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브라켓 노테이션입니다. 그랬을 때, 요 브라켓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고유 상태가 n인데, 이거를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면 파동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요걸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고유 상태 사이들의 스칼라곱, n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푸사의 n이고, 요게 푸사의 n 스타인데, 요렇게 적분한 건 바로 뭐가 되냐면, 저게 바로 뭐가 됩니까? 델타 nn 프라임이 되는 거.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이게 바로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 상태를 이렇게 브라와 캣을 곱해가지고 캣과 브라를 곱해가지고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게 바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그랬죠. 자, 요 두 개가 항상 만족해야지 돼가지고 이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 전체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우리 뭘 구했었냐면 우리 시간에 의존하는 시간 함수, 시간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먼저 구했고 F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방정식의 풀이를 구했더니 여기에 고유값하고 고유 함수가 나왔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변수 분리할 때 이렇게 놨는데 FT는 우리가 구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고유 함수와 고유값으로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여기다 푸사인을 요 푸사이하고 F에다가 푸사이는 푸사이 N을 쓰고 그 다음에 F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바분의 IE가 있는데 요때 이 N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 푸사이 N에 대응한 에너지는 이 N이죠. 그래서 요렇게 쓴 거. 이게 바로 라지 푸사이 N이라면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요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가 됩니다. 근데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가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N이 1일 때도 풀이고 2일 때도 풀이고 그렇다는 뜻
뜻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푸사이 1을 대입해도 풀이가 되고, 이 식이 만족한다는 거죠. 푸사이 2를 대입해도 풀이가 되고, 이렇게 다 풀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특히 어떤 미분 방정식이냐면 이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아주 특별한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꼭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 만족하는 일반적인 성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여기 우변에 있던 걸 좌변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가로 안에 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 방정식의 미분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미분 연산자를 앞에 이렇게 딱 놔두고 여기에 그곳에 풀이를 이렇게 하고서 그놈은 0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걸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형이라고 하는 건 1차라고 하는 뜻이죠. 직선으로 대표되는 게 1차인데 무엇이 선형이라는 뜻이냐면 여기 종속변수 라지 푸사이 xt가 지금 1차다. 모든 항마다 라지 푸사이만 있다. 다시 말하면 라지 푸사이 제곱이라든가 라지 푸사이 분의 1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차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지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지면 1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항에 종속변수가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0이 되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동차인데, 영어로 동차는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풀이에 대해서. 그 풀이가 이제 푸사이 1도 풀이고 푸사이 2도 풀이라면 푸사이 풀이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풀이가 있을 때 그 풀이의 선형 조합도, 다시 말해 푸사이 1이 풀이고 푸사이 2도 풀이면 선형 조합이란 그 앞에다 아무 상수나 곱해서 더하는 것을 선형 조합이라고 합니다. 1차만 다 이제 더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선형 조합도 역시 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사이 1이 풀이라는 거 알았고 푸사이 2가 풀이라는 것도 알면 그 두 개를 앞에다 상수를 붙여서 곱해서 이제 더하더라도 역시 풀이다. 이건 바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풀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 L 푸사이 1은 0이고 이게 풀이다라는 뜻입니다.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는 거예요. L 푸사이 2도 0이다라고 한다면 푸사이를 집어넣어도, 다시 말하면 L 푸사이도 0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일반적인 성질이 되겠어요. 그건 금방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다 L 푸사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L 푸사이 하면 여기다 쓴 거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L 푸사이 1 더하기 L 푸사이 2 그리고 C1과 C2는 상수니까 L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L 푸사이 1도 0이고 L 푸사이 2도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0이죠. 그랬더니 L 푸사이가 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일반 풀이를 구하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풀이를 구했는데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푸사이 1도 있고 푸사이 2도 있고 푸사이 3도 있고 많았죠.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가 뭔지 우리 알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변수 분리 방법에 의해서 뭘 구했냐면 이런 풀이들을 구했죠. 많죠. n은 1, 2, 3 이런 풀이들을 각각 구했으면 하나하나가 다 풀이면 일반 풀이는, 이게 풀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n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만족한다고 하는 이 식에다가 푸사 n을 대입하면 요 식이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이게 풀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일반 풀이란 요 풀이의 앞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꼭 두 개뿐이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좋습니다. 상수를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그렇죠. 상수를 곱해서 다 더한 거. 그 푸사의 n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자, 이렇게 다 더한 겁니다. 이것도 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 문제에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요 앞에도 곱해주는 요 상수를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에서 보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하나일 때 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성립했죠. 그랬을 때 요 푸사이 여기다가 여기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전부 다 곱해서 더한 것도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대입했더니 양변이
같아진다고 하는 걸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일반 풀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 풀이는 각각의 고유값과 고유함수로 만든 각각의 풀이를 전부 다 앞에다가 상수 CN을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이게 일반 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먼저 좌변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지 보겠어요. 이걸 좌변에다 이렇게 푸사이 대신에 이걸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이제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C는 여기 뭡니까? 상수니까 앞으로 다 빠집니다. 자, 요 놈은 N하고 상관없으니까 시그마는 앞으로 쭉 빠지겠죠.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요 놈은 이제 뭐가 됩니까? 자, 요 놈은 요건 고유값 방정식이니까 고유값 방정식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꺾인 괄호 있는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걸로 대신 쓸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걸로 이렇게 대신 썼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됐어요. 요거 저거 조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자, 요거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뭐만 달라졌습니까? 요 일반 풀이 앞에 EN이 딱 곱해진 거, 그거만 달라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EN만 곱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다가 대입하면, 우변에다 이 일반 풀이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변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다 이제 대입했습니다. 우변에 대입하면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걸 대입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 시그마가 이제 T로 미분하는 거는 N하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쭉 빠지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면 T는 어디에만 관계됩니까? T는 여기에만 관계되지요. 그래서 요 놈만 미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미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분의 I ENT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h분의 I EN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h분의 I EN을 갖다가 거기다 뭘 곱해요? IH를 곱해더니 뭐가 됩니까? 딱 EN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좌변할 때 구했던 거, 자, 여기는 일반 풀이에다가 앞에 EN만 곱한 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변수 분리에 의해서 우리 시간에 의존하는 파동함수는 어떤 경우나 똑같은 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공간, 시간의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고유함수와 고유값을 구하면 자, 그 고유함수에다가 시간에 의존하는 것을 곱한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을 선형조합하는 것이 일반 풀이인데 그 일반 풀이도 원래의 시간에 의존하는 그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풀이를 이제 구했는데 일반 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거 이제 공간 방정식, 시간의 독립인 공간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 시간에 의존하는 놈의 이제 그 풀이는 일반 풀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공간 풀이에서 시간의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구한 고유값과 고유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분의 ENT를 만들고 여기다 고유 함수를 곱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아무 상수나 다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일반 풀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요 놈은 어디서 왔어요? 저기서 왔고 요 놈은 어디서 왔어요? 저기서 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CN이 바로 뭔지 요걸 구해야지 풀이를 구한 게 되죠. 이 CN은 어떠냐? 문제마다 CN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해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조건, 그걸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초기 조건에 따라서 CN이 정해진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CN인데 이 초기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정하는 것까지 하면 우리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거, 완전히 푸는 걸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일반 풀이의 성질과 이용 방법을 알 것 같으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파인만이 다 설명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7장의 1절 앞에 부분만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만은 리거러스하게 로지컬리 하지 않고 대강대강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대강대강 설명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울 그럴 이제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먼저 로지컬리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거 먼저 한번 잠깐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이 CN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 일반 풀이의 성질과 이용 방법을 한 다음에 다시 파인만의 7장 1절로 가서 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 1절을 이제 조금밖에 안 했죠. 조금밖에 안 하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시기 이제 색깔이 이제 조금 진해져서 노란색이 되면 그러면 이건 이제 다 마친 게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7장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